자, 문희 여론조사가 집권 이후에 이번 주에 해저를 기록했습니다. YTN 리얼미터 3월 3주차 결과를 보면 문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 떨어졌어요. 34.1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역대 최저고요. 아마 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회사 기준으로 아마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4.8% 오른 62.2%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인 37%가 나왔는데요. 긍정이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도 28.1%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낳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28.1, 국민의힘은 이 정당 지지율에서 35.5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7.4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요. 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9로 26.1를 기록한 민주당을 10포인트 앞세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전국의 격차보다 서울의 격차가 더 크다라는 것은 LH 투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서울 수도권에서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안철수가 오늘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가 되어서 24일 그러니까 모레쯤 수요일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제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는 적합도에서는 오세훈이 0.1% 앞섭니다. 34.4 대 34.3. 그리고 경쟁력에서는 오세훈이 39대 37.3으로 1.7%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을 다 출마한다고 봤을 때도 박영선이 27.3, 오세훈이 30.2, 안철수 24.0. 그러니까 3자 대결이 되어도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 민주당이 박영준에 대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26.7대 38.5로 11.8%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CT 분양 의혹 제기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또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가시화되자 지금 박영선의 우세 비율이 2주 전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오세훈은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51대 37, 안철수는 52대 36으로 나오고 3명이 붙으면 박영선 33, 오세훈 32, 안철수 23이 나오고 부산시장은 박영준 51, 김영춘 29로 아까 방송 3사 결과보다 더 앞서는 23%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PK 지역에서 문의 긍정률은 32.5, 부정은 62.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걸로 나오고 있고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문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가 54, 국정안정위에 여당 찍어야 된다가 31로 23%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럼 어떻느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대 오세훈이 36.8대 50.6, 박영선 35.6대 안철수 52.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자 대결로 갔을 때 박영선 32.9 그리고 오세훈 32.3 안철수 23.2로 이전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2등이었는데 이제 오세훈이 박영선하고 비등해지면서 오세훈 쪽으로 힘이 이동하는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LH 땅 투기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으로 가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여권을 찍어줘야 된다 33.3, 야당을 찍어야 된다 55.3으로 부산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만 서울 부산에서 여당이 우세하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침에 나타난 지지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V의 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9.1로 압도적 1위가 나오고 이재명이 21.7, 이낙연이 11.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의 거의 2배가량 이기는 이런 압도적인 조사가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합쳐도 윤석열에게 한참 모자라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역대 모든 조사에서 윤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지지율이 등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별짓을 다 해도 안 오르는 여권 지지율, 결국 부동산으로 망했다, 붕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안철수하고 오세훈이하고 단일화 룰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1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합의를 완전히 했죠. 그래서 지금 후보 등록은 끝났고 공직선거 운동 시작이 25일부터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24일 날까지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인데 지금 수요일 날 단일화를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무선에 대해서 오세훈 측이 유선 10%를 주장해 왔는데 철회하고,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각각 네가 양보하니 내가 양보하니 쇼를 했는데 어쨌든 둘이 조금씩 물러서서 무선으로 100%씩 해서 이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그래서 각각 800명씩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3,200명이 되겠죠. 한 개 기관에서 적합도 800, 경쟁력 800, 또 다른 기관에서 적합도 800, 경쟁력 800. 그래서 각 1,600개씩 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합산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민주당이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총 여론조사에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조직 총동원을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 서명이 담겨 있는 합의문은 작성을 안 했다고 하고, 자, 오세훈은 적합도, 안철수는 경쟁력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절충을 한 거예요. 오세훈은 적합도에서 우세하고 안철수는 경쟁력에서 우세해서 두 조사를 반씩 섞는 걸로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고 한 몸처럼 뛰겠다. 양측은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중도층에서 자기들이 좀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결국은 담자가도 이기지 않겠냐고 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에는 아마 정치 생명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둘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강남 4구에서 서울 지연 지역을 조사하는데 강남 4구의 조사 결과가 이 단일화 여론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오세훈이 조직력을 동원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안철수는 자신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이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을 하고요. 우리 혁명 21은 어쨌든 이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둘 다 매우 못마땅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혁명 21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 정권에 계속
집권이 연장되고 또 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 조사 결과로는 오세훈이가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고 별짓을 다해도 여론조사는 오르지 않고 있고, 자,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는 지금 모레 발표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